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자, 저희가 2028학년도의 어떤 입시 환경에서 고교 유형별로 어떤 강약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시간으로 이제 특목 자사고, 전국단위 자사고로 살펴봤고, 오늘은 광역단위 자사고와 일반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 저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와 일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29일날 서울대학교가 2028학년도 이제 대입안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2028 대입안, 물론 이제 대기업의 승인을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 거의 그대로 간다고 봐도 되겠죠, 사실은. 네, 실제로 이제 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발표했던 내용과 네.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고, 네. 우리가 이제 대입 정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교 정상화 사업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네. 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서울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안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전형에서 이제 지역균형 전형에서 추천인을 2명에서 3명으로 지금 늘려놓은 상황인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처음에 이 입시가 나왔을 때부터 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과거의 지역균형이 과거에는 처음 네. 설계할 때는 문과 한 명, 이과 한 명 네, 네. 이렇게 이제 선발했던 게 과거의 트렌드인데, 네. 요즘에 일반고 입장에서 보면 문과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적다라는 게 대부분 고등학교 특징이다 보니 네. 이과 2명을 추천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2명을 하다 보니까 문과 쪽의 경쟁률이 너무 안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3명으로 늘려놓으면 실제로 이제 이 서울대가 정시가 40%에서 30% 줄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균형 선발 인원도 늘고, 네. 거기 이제 문과도 안정적인 좋은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면 문과도 추천 인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2명으로는 제한적이겠구나. 1명을 늘려서 문과도 필히 일반고에서 다 1명은 추천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큰 전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문과 경쟁률 지금 보면 사실 이제 1단계가 3배수인데 3대 1이 안 되는 학과도 꽤 많이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선택을 한 것 같고, 정시 전형에서 선발했던 지역균형 전형을 이제 폐지를 하고 이제 그걸 지금 수시 지역균형에 선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고 학생들은 좀 더 문이 넓어졌다라고 생각해도 좀 괜찮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학교 추천을 기본적으로 받을 때 물론 자사고도 받을 수 있고 네. 외고도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신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서울대가 지역균형을 뽑을 때 이제 학교의 특징을 보다 보면 거의 99%가 네, 일반고 아이들만 합격을 하죠. 네네. 근데 이 문이 처음에 원래 지역균형을 선발할 때는 900명을 뽑았었거든요. 네. 이게 2005학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네. 그래서 점점 줄여갖고 400명대를 뽑다가 네. 이제 2028이 되면 다시 600명 정도를 뽑게 될 거예요. 네네. 그 600명 정도면 전국에 이제 고등학교 한 1,700개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이제 꽤 문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일반고 학생들은 2028학년도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뭐 지역균형 좀 내신 관리 잘해서 끝까지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시에서도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발표한 대로 1단계에서 정말 등급을 활용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1단계 한국사도 지금 포함을 네. 시켰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서울대 이안을 처음 만들었을 때 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진로와 진학과 관련된 네. 이제 자문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중에 어떤 선생님이 이 제안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서울대가 한국사까지 집어넣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특징이 뭘까?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탐, 과탐으로 해서 과목의 등급이 5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아마 동점자가 너무 많을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사라는 과목이 이제 최근에 3등급만 맞아도 다 만점을 주는 게 대부분의 대학교다 보니까 네. 이게 중요성이 정말 약화됐는데, 네. 이게 아마 2028이 되면 한국사 1등급을 받아야지 좋은 맞아요. 이제 등급이 늘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사에 대한 공부의 양도 네. 이제 늘어날 것 같고요. 네. 서울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한 과목이라도 늘어야 네. 동점자가 주니까 그쵸. 한국사도 넣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저희 메가의 이다지 쌤 대표 쌤이겠지만 네. 제가 지금 쾌재를 부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 네네. 처음에 이걸 딱 발표하자마자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네. 이다지 선생님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단계에서는 등급을 쓰겠다. 그리고 2단계에서도 이제 60%는 수능 점수인데 이제 100분위를 여전히 좀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0분위를 활용했을 때 기존 표점에 비했을 때 사실은 변별력이 좀 약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국어가 네. 우리가 최근에 지금 수능하고 2028 수능이 국어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가 국어가 어려웠을 때는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한 84점까지 1등급 나왔어요. 네.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100점 맞은 친구랑 84점 맞은 친구랑 원점수는 16점 차이가 나는데 실제 100분위는 5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이제 점수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럼 이 100분위를 활용한다라는 얘기는 한 문제 정도의 큰 차이를 기본적으로 100분위로 했을 때는 점수를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이들의 동점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럼 서울대가 왜 이러지? 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4차 산업시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라고 질문하면 어떤 과목을 괄목할 만한 성적을 가지고 실력을 가진 친구가 4차 산업시대의 인재인가?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떤 인재가 정말 중요한 인재냐?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으로 대표되는 다시 한번 폭 넓게 네. 너무 깊이가 있지 않더라도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학력을 다 기초적으로 가진 친구가 4차 산업시대의 인재이기 때문에 네. 서울대는 이거를 이제 표방해서 실제로 100분이 이 정도면 돼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고1 이하의 친구들은 네. 과목별 밸런스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지는 맞아요. 입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서울대도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맞아.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뿐만 탐구까지 이제 어느 특정 과목에서 큰 소홀함이 없는 그런 좀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자 2단계에서 100분위를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교과 역량 평가라고 하는 학교 생활 기록 점수죠. 네네. 이게 이제 변별력이 높아지고 중요도가 이제 높아졌는데 지금 역량 평가의 등급을 기존 5단계에서 6단계로 지금 네네. 늘렸어요. 학생들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100분위로 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벽한 정수책이에요. 그렇죠. 네, 정수책에다가 실제로 서울대쯤 쓰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1등급은 대부분 다 받아야 될 테니 네. 아이들 간의 점수 격차가 굉장히 적을 거고 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제로 수능의 변별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네. 그럼 동점자가 많이 생기면 다 뽑을 수 있냐? 메가스터디 같은 회사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뭔가 지원자들이 너무 이력이 뛰어나고 이건 인재야라고 하면 다 뽑을 수 있지만 네. 대학은 정원이 정해져 있는, 그렇죠. 이걸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가 수식원 정시의 선발 제도다. 네. 그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뭘 갖고 떨어뜨릴 거냐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서울대가 기본적으로 표방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공교육 정상화다. 그럼 내신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네. 정시는 네. 이렇게 6학기를 뭔가 성실하게 공부한 친구가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를 한 거고 그렇죠. 정말 이제 대학을 생활할 때도 성실성이 보장되는 친구이니 네. 실제로 내신을 여기다가 붙인다. 네. 그 점수 편차를 얼마나 둘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분명히 소수점으로 점수를 계산하게끔 만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동점자를 가려내기 위한. 네. 네. 그래서 100분위 성적 수능이 좋은 건 1단계지만 내신이 기본 이하가 되면 굉장히 핸디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서 서울대 입시 상황은 우리가 봤을 때 내신을 3학년 2학기까지 맞아요. 관리를 잘해야 30%를 뽑는 정시의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수시에서는 또 지역 균형은 완벽히 내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인 일반도, 이것도 학교 생활이니까 맞아요. 또 내신. 이러다 보니까 서울대는 내신을 허투루 하면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로 변모되는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신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여기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2028이 되면서 이제 뭐 학군지라고 일컫는 이런 지역에서 이제 자퇴생들, 네네. 고등학교를 다니자고 이탈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만약에 서울대학교 뭐 정시를 지원했을 때 어떻게 좀 될 것으로 예상되세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자퇴생이 많은 게 지금 현재 고1이 문제냐라고 질문하면 네. 최근의 뉴스를 우리는 자세히 봐야 돼요. 네. 자세히 보면 통계는 언제까지 나온 거냐면 현재 고2 친구들이 자퇴한 비율까지가 지금 통계에 잡혀요. 네. 그럼 얘기를 다시 말하면 최근에 5년 동안 계속 자퇴생은 늘고 있어요. 네. 이건 어디에 맥을 같이 하고 있냐면
의대라는 저 최상위 포식자에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내신으로는 변별력이 없다 보니 실제로 수능에 올인해야 되겠다는 전략을 굉장히 많이 세운 거죠. 네네. 서울대는 생각을 잘해보면 의대라는 포식자하고 가장 막강하게 경쟁해야 되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난 의대 갈 거야, 서울대, 공대를 갈 거야.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중에 동시 합격했을 때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서울대 입장에서는 이런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굳이 서울대에서 뽑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게 되면 서울대는 가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고요. 네. 과거에도 서울대가 비교 내신을 적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점수를 꽤 많이 데미지를 입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울대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 학교 생활은 충실히 해야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지금 자퇴생 친구 하려고 고민하는 친구도 굉장히 사실 많고 저도 상담해 보면 고등학교 다닐까요 말까요라는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다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교과형의 평가가 서울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업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 지금 수의대나 의과대학 수의대는 지금 면접을 기존에는 이제 그 PF로만 판단했었는데 이제 점수화도 시켜서 20점을 정시에 넣더라고요. 결국은 면접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네. 우리가 의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죠. 네. 외국도 물론 인기가 있는 학과 중에 하나이긴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점수가 높으면 무조건 의대야 라는 인식은 거의 우리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공부를 잘하면 의대를 가? 그랬을 때 의사로서의 덕목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인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학들은 면접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냐? 수능 성적 높은 건 알겠어. 내신 성적 높은 건 알겠어. 그럼 그 다음에 대학이 주력으로 봐야 되는 건 이 아이의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MMI 면접으로 바뀌기도 하고 네, 맞아요. 면접의 비중을 자꾸 높이고 싶은 게 대학의 기본적인 욕심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의외로 정시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뭐 있는데 면접에서 많이 갈리는 걸 저는 네네. 확인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포인트 중에 제가 좀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서울대 의대든 뭐 카톨릭대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을 생기부를 열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인성 그다음에 뭐 인문학적인 소양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진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하면 여러분들 좀 학교 생활 기회에 담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대학교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이제 광역단위 자사고부터 이제 고등학교 유형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